나는 그날 밤에 처음 알게 된 게 아니다. 남편이 회사에 마음을 두고 다닌다는 걸, 그 여자에게 집에서 하지 않던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 집은 아이들이 자라는 집이었고 나는 버텨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 일은 내가 참아온 모든 이유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오늘 이야기 아내의 기록이다. CHAPTER1. 그 여자는 항상 내 남편 옆에 있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민석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다. 응, 요즘 프로젝트가 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힘들겠다. 민석의 대답은 늘 같았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샤워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침대에서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지연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늙었나? 주름이 조금 늘었을까? 피부가 조금 처졌을까? 지연은 손으로 볼을 쓸어 올렸다. 아니었다. 그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민석이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 짜증났던 일, 웃겼던 일까지 다 얘기했었다. 오늘 대리가 실수해서 내가 다 뒤집었었어. 과장이 또 이상한 소리 하더라. 아, 그리고 오늘 점심 메뉴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지연에게는 남편의 하루를 함께 사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요즘 민석은 그냥 응, 그래, 피곤해만 반복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민석이 먹다 남긴 반찬을 치우며 생각했다. 남편의 하루를 이제 나는 모르는구나. 그날 밤 민석이 씻고 나왔을 때 지연이 물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그냥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민석이 피식 웃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피곤한 거지. 그래도 신경 쓰지 마. 나 괜찮아.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침대에 누웠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괜찮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않는데. 며칠 뒤 지연은 민석의 셔츠를 빨래통에 넣다가 멈췄다.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작은 메모지였다. 부장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화이팅. 마이너스 미정 마이너스. 귀여운 하트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다. 지연은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미정. 이름도 귀엽고 글씨체도 귀엽고 스티커도 귀여운 여자. 지연은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빨래를 돌렸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다. 미정, 미정, 미정. CHAPTER2.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회사 회식 자리였다. 민석의 회사 사람들과 배우자들이 모인 자리.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였고 지연은 민석 옆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다. 형님, 요즘 회사에서 복 받으셨죠? 옆팀 대리가 술잔을 채우며 웃었다. 복? 무슨 복? 오피스 와이프 있으시잖아요. 민석이 어색하게 웃었다. 야, 그건 그냥 농담이지. 농담이긴요. 미정 씨 진짜 부장님만 챙기던데요? 그 순간 지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굳었다. 미정 씨요. 형님 옆에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커피도 타주고 서류도 정리해주고. 아유, 그냥 후배가 선배 챙기는 거지. 민석은 태연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연은 웃지 못했다. 미정.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형수님, 질투 안 하세요?
대리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지연은 억지로 웃었다. 질투요? 당연히 해야죠. 사람들이 웃었다. 민석도 웃었다. 하지만 지연의 웃음 뒤에는 무언가 차가운 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미정 씨 몇 살이야? 민석이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다. 응? 아마 30? 31? 어떻게 생겼어?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민석이 피식 웃었다. 너 질투하는 거야? 질투는 무슨. 그냥 궁금하다고.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 키도 작고. 성격은? 성격? 밝아. 일도 잘하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다. 미정. 30. 밝고, 일 잘하고, 남편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여자. 그날 밤 지연은 인터넷에 남편 회사 이름을 쳤다. 직원 소개 페이지가 나왔다. 그리고 거기 작은 프로필 사진 하나. 기획팀 박미정. 지연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예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밝아 보였다. 웃는 얼굴이 환했다. 이 여자가 남편 옆에 매일 있구나. 지연은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지연은 꿈을 꿨다. 남편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지연을 향한 게 아니었다. CHAPTER 3. 나는 증거를 찾지 않았다. 지연은 증거를 찾지 않았다. 친구들은 말했다. 야, 휴대폰 한번 봐봐. 차 블랙박스 확인해봐.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하지만 지연은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거는 휴대폰 안에 있는 게 아니었다. 남편의 얼굴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집에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씻고 와. 민석이 씻고 나왔을 때 지연은 그의 얼굴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눈이 살아 있었다.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지연이 물었다. 당신 오늘 기분 좋아 보여. 민석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응? 그래. 응. 표정이 밝아. 아, 그냥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민석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갔다. 하지만 지연은 알았다.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민석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지연이 옆에 누우며 물었다. 뭐 봐? 민석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껐다. 아, 아니. 그냥 뉴스. 뉴스? 응.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석의 눈빛을 봤다. 당황한 눈빛. 숨기는 눈빛. 뭔가 있구나. 지연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갔구나. 그게 더 아팠다. 몸은 아직 집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 남편. 지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다. 또 다른 날 지연은 민석이 웃는 걸 봤다.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다. 집에서는 언제 저렇게 웃었지? 지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민석은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다시 웃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나는 이미 졌구나.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민석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누구랑 자주 연락해? 민석이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 회사 사람들? 응.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확신했다. 그 여자구나. CHAPTER 4.
그날 밤 침대는 2개였다. 그날 밤 민석은 새벽 1시에 들어왔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연은 잠든 척 누워 있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다. 물 마시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 샤워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지연은 눈을 뜨고 천장을 봤다. 왜 이렇게 오래 씻지? 평소보다 2배는 긴 샤워였다. 마침내 민석이 침대에 들어왔다. 지연은 여전히 잠든 척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고 누웠다. 둘 사이에는 30c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예전에는 붙어서 잤었는데 지연이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늦었네. 민석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미안. 깨웠어? 아니. 원래 안 자고 있었어. 그래. 야근했어? 응. 힘들었겠다. 응. 대화가 끊겼다. 지연은 등을 돌린 채 물었다. 당신 오늘 나랑 어때? 우리 한지 오래됐잖아? 민석이 잠깐 침묵했다. 뭐? 나랑 자냐고. 무슨 소리야? 아니, 됐어.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왜 이래? 피곤해서. 피곤해서? 지연이 몸을 돌려 민석을 봤다. 민석은 눈을 감고 있었다. 당신 몸 차갑다. 씻었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 그냥 물을 차갑게 했어. 왜? 더워서. 지연은 민석의 얼굴을 가만히 봤다. 눈은 감고 있지만 숨은 빨랐다. 긴장한 숨.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지연은 다시 등을 돌렸다. 그래. 자. 응. 하지만 둘 다 잠들지 못했다. 민석은 천장을 보며 숨을 골랐고 지연은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침대는 2개였다. 민석이 누운 침대, 그리고 지연이 누운 침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지연은 이불을 움켜쥐며 생각했다. 그 침대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먼저 누워 있었구나. 민석의 몸이 차가운 이유를 지연은 알았다. 이미 다 써버린 몸이었기 때문이다. 새벽 3시 지연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참아. CHAPTERO. 나는 그 여자를 만났다. 지연은 계획을 세웠다. 남편 회사 근처 카페. 민석이 자주 간다고 말했던 그 카페. 지연은 오후 3시쯤 그곳에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다. 그리고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 블라우스, 베이지색 슬랙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저 여자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봤던 그 얼굴. 박미정. 미정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미정이 잠깐 멈칫했다. 날 아나? 지연은 그냥 커피를 마셨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네. 혹시 민석 씨 아내분이시죠? 지연은 웃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미정이 어색하게 웃었다. 사진 본 적 있어서요. 회식 때. 아, 그렇군요. 지연은 미정을 천천히 훑어봤다. 생각보다 평범했다. 키도 작고 얼굴도 특별히 예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있었다. 밝은 에너지 같은 것. 앉으시겠어요? 지연이 앞자리를 가리켰다. 미정은 잠깐 망설이다 앉았다. 저 죄송해요. 갑자기 말 걸어서. 괜찮아요. 오피스 와이프라면서요?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말 농담이에요.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농담치고는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그 침대도 농담이었어요? 미정의 얼굴이 하얘졌다. 저 그건 말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사진 한 장. 민석과 미정이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뒷모습. 미정은 그 사진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웃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외로웠던 거잖아요. 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근데요. 지연이 말을 이었다. 내 남편도 외로웠대요. 그래서 당신한테 갔대요. 근데 저는요. 저는 안 외로웠을 것 같아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정 씨, 당신이 나쁜 여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요. 다음엔 좀 가정 없는 남자 만나세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미정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 싸움은 여자와 여자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나와 남편의 문제야. CHAPTER 6.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침착하게 준비했다. 프린터로 사진을 뽑았다. 메신저 캡처 화면도 출력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 초안까지 모두 봉투에 넣었다. 그날 저녁 민석이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앉아. 왜? 앉으라고. 민석은 지연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무슨 일이야? 지연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열어봐. 민석이 봉투를 열었다. 사진이 먼저 나왔다. 자신과 미정이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뒷모습. 민석의 얼굴이 하얘졌다. 지연아 이건 더 봐. 메신저 캡처 화면. 미정 부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어요. 저도 부장님 생각하면서 잘게요. 민석 히읗히읗 그래. 잘 자.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연아, 이건. 지연이 말을 끊었다. 설명하지 마. 아니, 들어봐. 들으면 내가 또 참을 것 같아서.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진짜 바람까지 간 건 아니야. 지연이 웃었다. 바람까지 간 건 아니래. 그럼 어디까지 간 건데?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이 말했다. 당신 집은 지켰다고 생각했지. 근데 당신은 집을 비워두고 다녔어. 지연아, 당신 마음은 이미 회사에 있었잖아. 그 여자 옆에 있었잖아.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지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서류 초안. 선택해.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뭘? 집으로 남을 거면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을 남으로 대할 거고, 남으로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아,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그래도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 그 여자 옆에 서는 걸. 민석은 아무 말도 못했다. 지연이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뒤에서 기다리지 않을 거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날 밤 민석은 집을 나갔다. 지연은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봤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CHAPTER 7. 아이들에게 말하는 밤. 이틀 뒤 지연은 아이들을 거실에 앉혔다. 큰아이는 고등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 둘 다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긴장한 표정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아빠는 각자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 큰아이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한다는 거야. 작은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싫어.
왜? 큰아이도 눈물이 고였다. 엄마 진짜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빠가 잘못한 거야?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 아빠만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럼 엄마가? 둘 다야. 우리 둘 다 서로를 놓쳐버렸어. 큰아이가 물었다. 그래도 다시 할 수 없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빠 옆에 있고 싶지 않아. 왜? 아빠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은 한참을 울었다. 지연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지연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그날 밤 지연은 아이들을 재운 뒤 혼자 거실에 앉았다. 텅 빈 집. 민석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이 더 넓어 보였다. 이제 시작이구나. 지연은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엔딩 멘트 2화 클로징. 나는 남편을 빼앗긴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은 여자다. 그 침대에서 무너진 건 결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던 우리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참고 살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무너진 집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정말 가정일까? 나는 선택했다. 무너진 집을 떠나 나를 다시 세우는 걸. 그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용기였다. 사마예고 짧고 강하게. 그 여자는 해고됐고 남편은 좌천됐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지.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무너진 집을 지킨다고 부르는 게 정말 옳은 걸까? 사마에서는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